네, 음, 안녕하세요. 서혜원입니다. 전 스트라스부르 대학 안에 소속되어 있는 CNRS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MLMS 팀의 공동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MLMS는 머신 러닝 모델리제이션 앤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텔 모델링과 딥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이 생기기 이제 막 이렇게 붐이 되기 전부터 인체 모델링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딥러닝이 붐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또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와 함께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제 소개 그리고 기하학적 휴먼 모델링, 그리고 이 기하학적 휴먼 모델이 어떻게 컴퓨터 비전 타스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최근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이제 비디오로부터 3차원 인체 모델을 음,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DSNet.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한 최근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인체의 아, 지방이나 주로 지방질이 되겠는데 지방이나 피부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거나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 아닌 그 지방 자체의 무게와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움직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 내용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NRS 소속 연구원이고요. 음, 2013년부터 프랑스에 와서 2010년부터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020년에 이제 디렉터로 승진을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부터 머신러닝 모델리제이션 시뮬레이션 팀을 어, 다이렉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이고요. 스트라스부르에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참여석하신 분들은 독일 국경에 위치해서 굉장히 독일에 가깝고요. 이제 도시 안에 유럽 의회와 유럽 평의회가 있어서 뭐 나름 우리 스트라스부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럽의 수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면은 우리 행정 지역 내에 대학이 딱 하나인데 그 대학이 스트라스부르 대학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유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대학 체계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저희 연구팀 그냥 살짝 소개해드리면은 이렇게 6명의 퍼머넌트 연구원들 이 중에 이제 교수도 있고 인리아 소속의 연구원도 있고 CNRS 소속 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소속 기관은 좀 다른데 이제 연구 분야가 비슷하고 이제 연구를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연구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연구팀은 이제 뭐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만은 사람이 잘 가는 분야가 막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팀도 거의 영속적으로 지속이 되고요. 박사과정 학생이 그 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5에서 한 20명 정도 그 사이에 있고 뭐 포스닥, 엔지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맨 아래에 써 있지만 제가 이걸 annotation 네. Functional Physical Geometric Model or Computer Assisted Medical Intervention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지오메트릭 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마다 어떤 친구는 피지컬 모델링, 어떤 사람은 펑셔널 모델링을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최근 하고 있는 연구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하는 연구 분야를 그 뭐죠? 키워드를 소개를 드리면 Real World Data, Shape and Motion Modeling, Shape and Motion Learning, Generative Model, Dressed Human, Geometry Modeling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하고 이제 분야가 많이 달라서 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이제 대충 보시면 아실 테고요. 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휴먼 모델링인데 이제 뭐 세부 분야를 따져보면은 가장 이제 펀더멘털한 게 이제 쉐입 어널리시스고요. 이제 인체 형상을 이제 기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거니까 예, 그 형상 모델링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인체 형상을 어떻게 컴퓨터 내부에 저장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형상을 만들거나 또 형상에 대해서 후처리를 하거나 전처리를 하거나 예, 이런 쉐입 어널리시스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한 세부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쉐입 앤 모션 러닝 이거는 이제 최근 많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부 분야인데 딥러닝 모델을 이제 접목을 해서 그동안에 일부 풀렸던 문제들 그리고 풀렸지만 좀 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딥러닝 기술을 접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네,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왼쪽 하단의 비전 베이스드 인버스 모델링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린 오늘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비디오에 이제 담긴 사람의 모습을 입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그 3차원 인체 모델을 리컨스트럭트 해내는 그런 애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드레스드 휴먼인데 이제 사람 인체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나 예, 지금도 그렇고 역시나 인체만을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대부분의 거의 100%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옷을 입은 사람을 모델링하자. 그러려면은 인체와 옷과의 인터랙션이라고 모델링이 돼야 되겠고 또 옷의 움직임이나 옷에 대한 모델링도 필요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 자체가 복잡해지는데 예, 이 중에 이제 일부를 또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백그라운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제 인체 모델링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마도 60년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제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인체 모델링이 많이 발전이 됐고요. 아니면 자동차나 이제 영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죠. 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터 그래픽스 패키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쉐입을 스컬프팅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이제 그와는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아,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실적인 그리고 사실에 접근한 그런 인체의 모양과 또 움직임을 얻기 위해서 아나토미컬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실제로 인체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객체들을 모델링하고 이거를 뭐 FEM이나 이런 그, 그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인체를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모델링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그 범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방법들이 리컨스트럭션 테크닉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내부의 조직이나 이런 거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런 형상, 또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이런 형상, 또 사람마다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상,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그런 입력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입력 데이터로부터 3차원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들을 또 이제 최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사진이 들어오면 그 사진에 담긴 사람의 모습을 reconstruct 이런 식으로 하나 사람 인디비주얼 모델링에 더 가까운 적합한 방법이고요. 이제 그렇게 인디비주얼 사람 하나하나를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풍부해지면 데이터 드리븐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 3차원 인체 전용 3차원 스캐너가 상용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거기로부터 얻어진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드리븐 모델링 방법들이 이제 또 활발하게 연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약 한 20년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고 요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딥러닝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는 경향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도시화해봤는데 어떤 임의의 인체는 다 모두 3차원이고요. 어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통계적으로 프로세스해서 얻어낸 프린시펄 쉐입들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그리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필요한 그 코에피션트 베타들, 네, 여기 지금 베타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런 코에피션트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인체를 describe하는 어떤 파라미터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데이터셋이 모여지면 이제 거기에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개선을 하고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 통계적인 방법, 예를 들면 뭐 평균 형상이라든지 또는 인체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은 데이터셋에서 가장 베리에이션이 큰 형상의 그 변화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10개에서 100개 정도 이제 프린시펄 쉐입 형상들을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된 프린시펄 쉐입들은 이제 어떤 고정이 된 후에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인체를 이제 자유자재로 이 베타 코에피션트를 이제 변화하면서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죠. 이제 앞서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인체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고 인체가 변화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팩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포즈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사람 계속 움직이니까 이렇게 포즈에 디펜던트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이 또 이제 또 다른 또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브랜치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체 형상을 이제 어떤 3차원 메쉬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포즈가 변하고 그 포즈가 변함에 따라서 그 메쉬의 어떤 변형을 만들어낼 때 원하는 변형. 예를 들어 지금 C와 같이 이제 그 메쉬 속에 들어있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스켈레톤 골격 구조가 이제 변하면은 이 회색으로 표시된 3차원 메쉬 역시 따라서 변형이 돼야 되겠죠. 그런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테크닉이 있고 그 테크닉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리니어 블렌드 스캐닝 LBS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기술인데 이제 제한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들이 또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제 이 테타고요. 테타 파라미터고 그러니까 포즈를 파라미터화한 그러니까 각각의 인체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 조인트들의 조인트 앵글 이것들을 쭉 컨캐테네이션 한 벡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심플 모델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그 연구 내용들이 심플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Skinned Multi-Person Linear 모델의 약자고요. 심플은 수천 개의 3차원 스캔 인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인들이 대상이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독일에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뭐 남녀노소의 수천 명을 그 스캔하고 그것으로부터 아, 에버리지 쉐입하고 템플릿 그리고 음, 72개의 포즈 컴포넌트, 포즈에 관련된 프린시플 컴포넌트 그리고 인체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파라미터가 10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의 골자고요. 그래서 포스 관련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에 관련된 포스 파라미터를 포스 파라미터, 인체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쉐이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테타와 베타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를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원하는 인체 형상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짐작하셨지만 3차원의 점들이 연결돼서 이루어진 3차원 메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포스 파라미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거기에 맞게 메쉬가 변형이 되도록 아까 방금 설명드린 LBS, 리니어 블렌드 스캐닝이 예,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딥러닝 방법이 이제 딥러닝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심플 모델을 쓰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셋이 이제 방대한 데이터셋이 이제 필요하게 됐고 또 그 적절한 시기에 역시 독일에서 방대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심플 모델을 개발해서 이제 퍼블리시한 그 같은 그룹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여기 숫자로만은 전체적으로 몇 개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지는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대충 15개의 모션 캡처 데이터베이스들을 하나의 유니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모션 캡처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동적인 형상 변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모캅 세션 시간만 모두 총합하면 그것이 40시간이 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딥러닝 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3차원 휴먼 버디 모델이 어떤 식으로 컴퓨터 비전 타스크에 쓰고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이제 기존 연구인데 대표적인 기존 연구들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 영상이 입력이고요. 이것을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몇 개의 파라미터를 레그레션을 하죠. 레그레션의 대상은 이제 이, 이 모델 자체가 앞서 설명드린 심플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플 모델에서 입력으로 요구하는 베타 파라메타 그리고 포스 파라메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게 영상이기 때문에 3차원 모델을 영상에 투영을 시켜야 프로젝션을 시켜야 이제 영상의 어떤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투영에 사용된 프로젝션에 사용된 카메라 파라미터, 스케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리그레스 하도록 이 모델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입력 이미지에 나타난 인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최적으로 표현하는 3차원 인체 모델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 딥러닝 모델은 어디까지나 리그레션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언제나 항상 똑 떨어지는 모델을 얻기는 어렵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 이미지의 어떤 그 질이나 노이즈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더 두어서 추가적으로 두어서 이미 이제 그 아마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 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지금 생성된 모델이 어느 정도 사실적인가 그 아마스 데이터셋에서 본 그런 모델에 비춰봤을 때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러스의 같이 포함을 시키면은
최소한 아마스 데이터셋에서 이미 observe된 그런 수준의 리얼리스틱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주로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이제 비디오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익스텐션 한 거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여기서 보시는 GRU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템포럴 인코딩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럴 인코딩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이제 프레임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3천 메시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의 프레임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이전과 이후를 모두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모두 같이 보는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은 유리한 점이 어떤 우리가 비디오 샘플링 레이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어떤 uncertainty라든지 또는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굉장히 브루스크하게 변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프레임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타스크에 있어서 이전에 했던 결과나 그리고 이후에 나올 비디오 프레임들을 미리 보고 그런 템포럴 코헤런스를 이용을 해서 보다 그리고 보다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템포럴 코헤런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영상에는 사람이 보이는데 항상 사람이 이렇게 맨눈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 뒷부분은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영상에 비치는 모습은 이제 그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그 앞쪽, 그죠? 그쪽, 뒤쪽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제 어디서 사진을 촬영을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이제 집안이나 이런 데서 찍었을 때, 옷이나 어떤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가구나 이런 거에서 가려짐이 많은데, 그런 가려짐이 있는 영상이 입력으로 주어지더라도, 오른쪽과 같이 잘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려짐에 어떻게 보면 강인한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partial attention 메커니즘을 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attention 메커니즘이라는 건 딥러닝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방법인데요. 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지 여기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컨스트럭트 하는데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영상 전체를 다 균일하게 보지 않고 영상 중에서 가장 렐러번트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certainty가 높은 그런 부분을 더 보다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웨이트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옷에 의한 가려짐이 있다면 지금 보시면 무릎 안에는 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려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그, 여기에 해당되는 조인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여기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어떤 스페셜 어텐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요 무릎 아래에 관련된 조인트랑 가장 연관성이 깊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봤을 때 연관성이 깊은 다른 조인트들로부터 인포하거나 리그레스 하거나 이런 이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저희 이제 새 연구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병원에서 촬영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뭐라고 그러죠? 보행 비디오가 입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다룰 비디오는 항상 보행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경과에서 알츠하이머나 또 루이 바디 치매, 루이 소체 치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어떤 뇌 신경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클리닉에서 병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그 증상 그 뭐죠? 증세 그러니까 severity, 이 병의
증세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는가, 어느 단계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어를 이렇게 스코어링을 하는데 0, 1, 2, 3, 4 이렇게 스코어링을 하고 0은 이제 정상인이고요. 4는 가장 그 병세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가 살짝 보여드린 비디오는 4는 아니죠. 왜냐하면 혼자 걸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1, 2, 3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레이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 목표로 잡은 것은 이렇게 비디오를 입력으로 해서 이런 스코어링, 이 이름이 MDS UPDRS라고 굉장히 난해한데 어쨌든 이 스코어링을 자동적으로 음, 에스티메이트 해내는 그런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자. 이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음, 저희의 접근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비디오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우선 3차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먼저 하자. 그리고 그 3차원 포즈 에스티메이트 된 포즈 이제 시퀀스가 되겠죠. 이게 비디오니까요. 시퀀스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자. 네. 이게 이제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왜 주된 아이디어냐? 왜냐면은 계속 굳이 3차원을 거치지 않고요. 한정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지 않고 그냥 비디오에서 입력된 어떤 그 2D 피처들만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2차원 피처들만을 사용하는 기존 방법과 다르게 좀 다르게 접근 방법을 잡아서 3차원 포즈를 먼저 에스티메이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차원 포즈 시퀀스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결과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병세가 단계가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스코어링 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데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 하려면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진 병원에서 주시는 데이터는 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92개, 92개밖에 되지 않고 그 비디오의 클립의 개수가요. 굉장히 적은 수죠. 이거 가지고는 딥러닝 돌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셋, 퍼블릭 데이터셋에서 워킹 모션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셋을 같이 써서 트레이닝을 하자. 찾아보니까 워킹만을 수집한 데이터셋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워킹도 있지만 다른 모션이나 다른 액션도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워킹 데이터만을 추려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웍에서 쓰인 데이터셋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세 번째가 저희가 병원에서 얻은 데이터셋이고 나머지는 퍼블릭 데이터셋이고요. 여기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바이브라는 프리vious 웍에서 그냥 있는 이제 요즘은 딥러닝 모델 개발하면 이제 같이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퍼블릭하게 퍼블리시를 많이 하니까요. 있는 모델을 일단 그냥 돌려보자. 저희 비디오 입력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에 대해서 돌려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려짐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거는 가려짐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보여주는 이제 비디오 클립인데요. 지금 촬영이 잘못돼가지고 카메라가 인체의 일부만을 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리컨스트럭션,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가 리컨스트럭트된 3, 4원 모델을 2차원에 투영한 거거든요. 카메라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된 걸 사용을 해서 다시 재투영했을 때 원래 이미지, 원래 비디오랑 잘 오버랩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리고
그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허술한 걸, 형편없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뭐 또 그다음 그 partial attention 기반된 기존 연구를 또 이게 돌렸을 때 이런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partial attention 메커니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려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앞에서 했던 비교에 비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졌죠. 그렇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카메라로부터 멀어질수록 보폭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고, 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또 게이트 전용, 게이트 모션만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을 이용하기 잘 활용을 해서 저희만의 이제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앞서서 설명드린 partial attention 메커니즘 그대로 쓰고 그 대신 이제 포스트 커렉션 네트워크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저희의 지금 new contribution인데 커렉션 네트워크를 이제 이게 어떻게 저희 모델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partial attention 메커니즘을 써서 리컨스트럭션 한 결과가 아, 그 정확하지 않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니까 특히 이제 카메라와 사람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커렉트하는 커렉트 할 수 있도록 잘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이것을 기존 앞서 보여드린 결과에 더해서 어,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요 블록은 이제 게이트 피처 넷인데 이것은 이 블록의 주된 기능은 포스 피처, 카메라 피처로부터 게이트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게 이제 기능. 이렇게 되도록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이제 게이트 피처가 어떤 게 사용이 됐냐? 게이트 피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실제로는 많지만 저희 여기 사용된 거는 아, velocity, 그러니까 걷는 속도, 그리고 아, D는 이제 보폭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 평균 보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P는 각각의 프레임이 그 워킹 페이스를 하나의 주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0에서 2파이 사이로 이렇게 페이즈를 구분을 했을 때 어느 페이즈에 속하는가? 두 번째 주요 블록은 맥스 인코더인데 이것은 얘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그 미리 앞서 계산된 피처와 그다음에 가이드 피처 넷을 통해서 들어온 가이드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되는가, 피처 벡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해당되는 이 델타 부분을 계산하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왼쪽은 저희 포스 커렉션 넷이 없었을 때 결과고 아까 이미 보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커렉션 된 결과가 들어갔을 때 결과입니다. 보폭이 regularize 되고 그리고 카메라 인체와의 거리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보폭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카메라가 앞이나 뒤를 보지 않고 옆모습을 촬영하고 사이드뷰 카메라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잘 동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면 항상 하는 게 아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컴포넌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컴포넌트가 하는 일이 뭐냐? 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얘가 필요 없는 거를 넣냐? 아니면 얘가 정말 있어야만 얘가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클래시파이어 모델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입력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차원 포즈 시퀀스가 입력이고요. 그리고 출력은 보시는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0, 1, 2, 3, 4 아까 말씀드린 그 MDS, UPDRS 스코어링을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3차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2차원 입력, 2차원 영상이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 딥러닝 모델이 대부분이고요. 3차원 데이터는 굉장히 그 종류도 다양하고 또 기존에 개발된 딥러닝 모델이 그대로 그 어떤 디멘전만 하나 확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네이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데이터셋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 하면 또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 이런 걸 이제 보여야 되는데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이제 정량적 결과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희 모델이 제일 하단에 있고 예,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스를 봤을 때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벌써 38분이라서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두 번째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티저 비디오만을 보여드릴까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차가 막 움직임, 이제 특히 이제 볼륨이 큰 사람이 이렇게 상하로 막 크게 움직임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떨림이나 지방질의 떨림이나 움직임이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관찰이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포즈 기반의 그 LBS, Linear Blend Scanning, 포즈가 변함에 따라서 인체 형상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그 모델링한 거, 그것을 써서는 이런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LBS 자체가 굉장히 리니어한 모델이고요. 이름에도 이미 나타나 있듯이 리니어한 모델이고 이런 움직임은 리니어 모델로는 절대로 모델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넌리니어한 부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딥러닝을 또 모델을 개발하고 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 트레이닝하고 성능을 분석한 결과 굉장히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티저 비디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가 저희 결과입니다. 두 번째 비디오가 저희 결과고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했을 때 물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 그로스한 부분에 대해서 캡처를 잘 하고 있죠. 잘 해내고 있고 그냥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 없이 두 번째만 봤을 때 꽤 그럴싸한 그런 형상 변화, 디포메이션이 얻어지죠. 이런 잡을 수행하도록 어,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모델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LSTM 기반이에요. 그래서 RNN이라고 Recurrence Neural Network이라고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연속적인 데이터, 시간 방향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들에 대해서 적합한 모델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개발된 모델이고요. 이제 인체 심플 모델이 아까 살짝 보셨지만 6,890개의 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점의 개수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 딥러닝 모델은 이제 데이터셋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디멘전도 굉장히 방대해지게 되면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리고 러닝 속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좀 효율적으로 줄여보기 위해서 이제 오토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통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 옆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같이 놓고 이제 하는데 어떤 데이터셋을 쪼개가지고 일부는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되고 일부는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데 사용되는데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을 돌려봤을 때 이밸루에이션 해봤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어떤 퀄리티가 나오는가를 보는 거죠. 트레이닝 때 본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트레이닝 때 훈련 기간 동안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도 잘 동작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어떤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트레이닝 기간에 보지 않았던 모션, 새로운 모션에 대해서도 잘 동작을 하는가. 이걸 또 보게 되는데 예, 역시 잘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션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unseen motion 그리고 unseen subject를 컴바인해서 가장 어려운 타스크를 줬을 때에도 역시 잘 동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좀 내용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요는, 데이터 드리븐 휴먼 모델에서 시작된 인체 모델링이 이제 최근에 딥러닝과 잘 이제, 음, 음, 결합해서 아주 훌륭한 솔루션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경향이고 또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고잉 웍이 있는데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